세계 명작 백선 제2화 어린 왕자. 별빛 아래 어린 왕자 순수함이 가르쳐준 삶의 비밀. 2025년 별을 바라보는 소녀. 2025년 7월의 어느 여름밤,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 중학교 1학년 은비는 방학 숙제로 도서관에서 책을 찾다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를 집어들었다. 표지의 금발 소년이 장미꽃을 바라보는 그림이 그녀의 마음을 끌었다. 어린 왕자라 무슨 이야기일까? 은비는 책을 펼치며 사막과 별이 가득한 세계로 들어갔다. K-팝과 틱톡으로 가득한 그녀의 일상에서 이 소설은 낯설지만 따뜻한 바람처럼 다가왔다. 내가 정말 중요한 걸 잊고 있는 걸까? 은비는 첫 페이지를 넘기며 어린 왕자의 여행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어린 왕자는 프랑스 작가 생텍쥐페리가 1943년에 발표한 동화 같은 소설이다. 이 책은 어린이와 어른 모두에게 사랑받는 고전으로 깊은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야기는 한 비행사가 사막에 불시착하면서 시작된다. 그는 그곳에서 어린 왕자를 만나게 되는데, 어린 왕자는 자신이 살던 작은 행성 소행성 B612가 그곳에서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한다. 어린 왕자는 여러 다른 행성을 여행하며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고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삶의 의미와 인간관계에 대한 교훈을 얻는다. 그것은 아이와 어른 모두에게 사랑, 우정, 그리고 삶의 본질을 되새기게 하는 철학적 이야기다. 은비의 여름은 이 책과 함께 별빛처럼 빛나기 시작했다. 사막에 떨어진 비행사. 어린 왕자를 만나다. 사하라 사막의 뜨거운 모래 위 비행사인 나는 고장난 비행기를 수리하며 땀을 흘리고 있다. 그는 조종사이자 꿈꾸는 사람이다. 어른들의 세계에서 늘 외로웠던 그는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다. 어른들은 숫자와 돈에만 관심이 있어. 그는 한숨을 쉬며 비행기 엔진을 만지작거린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맑은 목소리가 들려온다. 양 한 마리만 그려줘. 은비는 이 장면을 읽으며 미소를 지었다. 갑자기 사막에서 아이가 나타나? 신기해. 목소리의 주인공은 어린 왕자였다. 금발 머리에 초록색 옷을 입은 작은 소년. 그의 눈은 별처럼 반짝이고 미소는 순수함 그 자체였다. 비행사는 당황하지만 어린 왕자의 부탁대로 양을 그리기 시작한다. 첫 번째 양은 너무 뚱뚱해, 두 번째 양은 너무 늙었어라며 거절당한다. 결국 비행사는 상자 하나를 그리고 양은 그 안에 있어라고 말한다. 어린 왕자는 그 상자를 보며 환하게 웃는다. 이거야, 내가 원하던 양. 은비는 이 장면에서 웃음을 터뜨렸다. 상자 안에 양이 있다고? 진짜 귀여워. 하지만 그녀는 곧 깨달았다. 어린 왕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나도 저렇게 상상할 수 있을까? 은비는 자신의 일상, 학교, 시험, 친구들 사이의 경쟁에서 잊고 있던 상상력을 떠올렸다. 어린 왕자의 별 B612. 어린 왕자는 자신의 별, 소행성 B612에서 왔다고 말한다. 그 별은 아주 작아서 바오밥 나무 세 그루와 장미꽃 한 송이가 전부인 곳이다. 바오밥 나무는 뿌리를 뽑지 않으면 별을 망가뜨려. 어린 왕자는 매일 아침 바오밥 나무를 뽑으며 별을 돌본다. 은비는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별을 지키기 위해 매일 노력한다니, 나도 뭔가를 그렇게 소중히 여겨본 적이 있나? 어린 왕자는 자신의 장미꽃 이야기를 꺼낸다. 그는 장미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허영심과 까다로운 태도에 상처받았다. 내 장미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했어. 근데 다른 장미들도 똑같이 예쁘더라. 어린 왕자는 장미를 떠나 다른 별들로 여행을 떠났다. 은비는 이 부분을 읽으며 가슴이 아팠다. 장미를 사랑했는데 왜 떠난 거지? 나도 친구들이랑 싸울 때 저렇게 느껴. 어린 왕자의 이야기는 은비에게 사랑의 복잡함을 가르쳤다. 그는 장미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다. 은비는 자신의 친구 민서를 떠올렸다. 민서가 가끔 짜증낼 때 나도 화나지만 그래도 소중하잖아. 어린 왕자의 장미는 은비에게 관계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했다. 별들의 왕, 권력의 허망함. 어린 왕자는 여러 별을 여행하며 이상한 어른들을 만난다. 첫 번째 별에는 스스로를 왕이라 부르는 이가 있다. 모든 별은 내 명령을 따른다. 왕은 거창하게 말하지만 그의 별에는 아무도 없다. 어린 왕자는 고개를 갸우뚱한다. 혼자 있는데 왕이 무슨 소용이지? 은비는 이 장면에서 웃었다. 진짜 웃겨. 왕인데 아무도 없는 별에서 뭐래? 두 번째 별에는 허영심 많은 남자가 산다. 그는 어린 왕자에게 자신을 찬양하라고 요구한다. 나를 존경해. 나는 세상에서 제일 멋져. 어린 왕자는 어리둥절하며 떠난다. 은비는 이 남자를 보며 친구 중 한 명을 떠올렸다. SNS에 자꾸 자랑 올리는 애들 같네. 근데 진짜 행복할까?
세 번째 별의 주인은 술꾼이다. 그는 술을 마시며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워서 다시 술을 마신다. 어린 왕자는 그의 논리에 혼란스러워한다. 왜 저러는 걸까? 은비도 이 장면에서 마음이 무거웠다. 나도 가끔 실수하면 계속 후회하는데 그걸 반복하면 저렇게 될까? 지리학자와 가로등 켜는 사람. 어른들의 세계. 어린 왕자는 또 다른 별에서 지리학자를 만난다. 그는 책에 세상의 모든 것을 기록하지만 정작 자신의 별은 탐험하지 않는다. 중요한 건 기록하는 거야. 그는 말하지만 어린 왕자는 고개를 젓는다. 중요한 건 직접 보는 거 아니야? 은비는 이 장면을 읽으며 학교 선생님을 떠올렸다. 공기놀이 기록만 하라고 하면 재미없을 텐데. 다섯 번째 별에는 가로등 켜는 사람이 산다. 그는 하루에 1000번 이상 가로등을 켜고 끈다. 내일은 별을 밝히는 거야. 그의 헌신은 아름답지만 끝없는 반복에 갇혀있다. 은비는 이 장면에서 눈물이 핑 돌았다. 가로등 켜는 사람은 왜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걸까? 나도 매일 똑같은 숙제만 하잖아. 어린 왕자의 여행은 은비에게 어른들의 세계를 보여주었다. 왕, 허영심쟁이 술꾼, 지리학자, 가로등 켜는 사람, 그들은 각자 자신의 세계에 갇혀 있었다. 은비는 문득 생각했다. 나도 혹시 저렇게 무언가에 갇혀 있는 걸까? 지구. 여우와의 만남. 어린 왕자는 지구에 도착한다. 그는 사막에서 여우를 만난다.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길들이다의 의미를 가르친다. 길들인다는 건 관계를 맺는 거야. 너와 내가 서로에게 특별해지는 거지. 여우는 장미와의 관계를 돌아보게 한다. 내 장미는 세상에 하나뿐이야. 내가 시간을 들여 사랑했기 때문이야. 은비는 이 장면에서 가슴이 따뜻해졌다. 민서랑 내가 자주 싸워도 결국 서로 소중하잖아. 여우의 말은 은비에게 우정의 가치를 깨닫게 했다.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 봐야 해. 은비는 이 문장을 노트에 적으며 미소 지었다. 내가 민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게 진짜 중요한 거야. 비행사와의 작별. 별로 돌아가다. 어린 왕자는 비행사와 함께 사막에서 시간을 보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 비행사는 어린 왕자의 순수함에 끌린다. 너는 정말 이상한 아이야. 그는 웃으며 말한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자신의 장미를 떠올리며 별로 돌아가야 한다고 결심한다. 내 장미가 날 기다리고 있어. 내가 책임져야 해. 은비는 이 장면에서 눈물이 났다. 장미를 위해 돌아간다고? 너무 슬퍼. 어린 왕자는 뱀의 도움으로 몸을 떠나 별로 돌아간다. 비행사는 그를 잃은 슬픔에 잠긴다. 하지만 그는 어린 왕자를 떠올리며 하늘의 별을 바라본다. 저 별 어딘가에 어린 왕자가 있을 거야. 은비는 책을 덮으며 창밖의 별을 보았다. 어린 왕자는 정말 행복했을까? 장미를 다시 만났을까? 그녀는 어린 왕자의 순수함이 자신의 마음을 채웠음을 느꼈다. 해설. 어린 왕자가 전하는 삶의 비밀. 어린 왕자는 단순한 동화가 아니라 삶의 본질을 탐구하는 철학적 작품이다. 생텍쥐페리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이 소설을 쓰며 전쟁과 상실 속에서 순수함과 사랑의 가치를 되새겼다. 어린 왕자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다양한 매체로 각색되어 사랑받고 있다. 이 책은 인간 존재의 본질과 관계의 중요성을 탐구하는 작품으로 세대를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2025년의 한국 10대에게 이 작품은 어떤 의미일까? 순수함의 재발견. 어린 왕자는 어른들이 잃어버린 순수한 시선을 상징한다. 은비처럼 시험과 경쟁에 지친 10대에게 어린 왕자는 중요한 건 마음으로 보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는 SNS와 외모 중심의 현대 사회에서 내면의 가치를 되돌아보게 한다. 사랑과 책임. 장미와의 관계는 사랑의 책임을 가르친다. 어린 왕자는 장미를 사랑하며 책임감을 배웠다. 은비는 이를 통해 친구, 가족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다. 소외와 연결. 어린 왕자가 만난 어른들은 각자 고립된 세계에 갇혀 있었다. 이는 현대 10대가 느끼는 외로움과 공감한다. 어린 왕자는 관계를 통해 고립을 극복하는 법을 보여준다. 삶의 무의미와 의미. 이방인의 메르수가 삶의 무의미를 받아들였다면 어린 왕자는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다. 은비는 어린 왕자를 통해 자신의 삶에서 소중한 것을 찾는 법을 배웠다. 은비의 여름. 별빛 속으로. 2025년 7월의 밤, 은비는 어린 왕자를 다 읽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하늘은 별로 가득했다. 어린 왕자는 지금 장미랑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까? 은비는 민서에게 문자를 보냈다. 우리 내일 도서관에서 책 읽자. 민서와의 우정, 가족과의 시간, 그리고 자신의 꿈이 새롭게 소중해졌다. 어린 왕자는 은비에게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